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치원의 추야우중이라는 한시를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치원의 촉규화를 제가 이미 강의를 한 게 있는데요. 채치원은 통일신라 말기에 유명한 문장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채치원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문장 신동이었어요. 그래서 당나라까지 이제 유학을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신라에 대해서 이제 정치 개혁적인 면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채치원이 굉장한 이제 천재 문장가이고 또 당나라에서 유학까지 했는데 왜 고국에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냐면 채치원이 바로 육두품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라 사회는 신분제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 채치원이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산에서 채치원이 혹세를 등지고 은거를 하다가 이제 생을 마쳤다고 해요. 그래서 채치원이 이런 천재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채치원이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신화적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작자, 미상의 고전소설 중에는 우리가 최고운전이 있는데요. 최고운전도 충분히 기출이나 학습서에서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채치원의 생애를 허구적인 상상력으로 재구성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영웅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민족적인 자긍심을 회복하는 그런 소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채치원의 이런 생애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이 시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자가 있는데요. 한시입니다. 이 당시는 이제 유학자들은 한시를 썼고 중국의 한시 여기서 보면은 5글자로 된 4줄이기 때문에 오원 절구의 형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채치원의 추야우중 같은 경우는요.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와 함께 추야우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야우중의 제목을 보면은요. 비오는 가을밤입니다. 말 그대로 비오는 가을밤이라는 이런 시적 상황 속에서 화자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시인데요. 채치원의 촉규화라던가 추야우중을 보면 채치원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어떤 한탄,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고독, 외로움 이런 정서를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는 것 자체도 우리한테 약간 우울한 감성을 주고 원래 비라는 게 굉장히 문학에서는 그런 서정성을 강화시키고 쓸쓸한 외로움, 고독감을 심화시키는 이제 매개체가 되는데요. 거기다 또 가을밤이에요. 가을 얼마나 쓸쓸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가을 탄다는 말도 있어요. 또 그리고 밤이에요. 낮보다는 밤이 훨씬 더 사람이 감수성이 적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 가을, 밤 이렇게 쓰리 콤보로 얼마나 채치원이 외롭고 쓸쓸했을지를 알 수 있는 제목인 추야우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을바람에 괴롭게 시를 읊노라.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가 드물구나. 한밤중 창밖엔 비가 내리는데 등불 앞에 있는 마음은 만리밖을 달리네. 참 얼마나 이제 쉽습니까? 자, 하지만 우리는 이제 뜯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1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1구, 2구, 3구, 4구로 구성되고요. 자, 가을바람에 괴롭게 시를 읊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을바람이라는 건 가을은 지금의 계절적인 이제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괴롭다는 거는 지금 화자의 정서가 괴로움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웃고 있다. 그래서 역시 제목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가 채치원이 당나라 유학을 했다고 했죠. 당나라 유학 중에 쓰여진 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아니다. 신라에 돌아온 이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최치원이 당나라 유학 중이었다면 당나라 같은 큰 나라에서 신라, 그것도 소국의 신하로 와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외로움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해석을 하자면 신라로 돌아온 이후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소외된 지식인의 쓸쓸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정확히 쓰여진 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을바람에 괴롭게 시를 읽고 있는 상황이 지금 당나라에서 일어난 일인지 신라에서 일어난 일인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 드물다 라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한시를 보시면요, 이게 추풍유고음, 세로소지음 이런 식으로 음으로 이것도 한시의 어떤 운율을 맞춰주는 아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사가 인용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여기를 봐주셔야 돼요. 세로소지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음이라는 한자 단어는 우리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이 고전 시가에서 익숙하게 나옵니다. 지음이라는 게 지금 알지의 소리 음자잖아요.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뜻인데요.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백아와 종자기가 그런 친구였어요. 중국의 백아가 거문고를 굉장히 잘 탔는데요. 그 소리를 알아주는 이 종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아가 거문고를 타면 지금 백아의 기분이 좋은지 또는 나쁜지 이거를 종자기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종자기가 이제 죽어버리자 백아가 거문고의 줄을 끊고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라는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이런 고사가 인용된 부분이 바로 이 한시에서 지음입니다. 그래서 백아한테는 종자기가 있었지만 지금 최치원한테는 아무도 없다. 굉장히 외롭다. 이렇게 외로움이 부각이 되죠. 이렇게 백아와 종자기와 대조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창외 삼경우. 자, 한밤중 시적 상황, 창밖엔 비가 내리는데. 자, 그래서 아까 제목에서 말했듯이 이 밤이라든가 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화자의 지금 굉장한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어떤 거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물이 굉장히 이 고전 시가를 보면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비가 오면 기분이 우울해서 뭐 비도 오고 그래서라는 그런 헤이즈의 노래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는 이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전 말리심. 여기서 등불 앞에 있는 마음은 만리 밖을 달리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 앞에서 이제 혼자 외롭게 있는 그런 마음이 만리 밖으로 마음이 향한다라는 얘긴데요. 이 만리라는 거는 자, 첫 번째 어떤 거냐면 당나라 유학 중이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에서 신라까지 정말 만리를 지나가도 먼 거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라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을 해서 빨리 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당나라 유학 중인 경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 만리라는 시어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 세상과의 거리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유학까지 하고 왔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 이야기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3구와 4구의 요 창외 삼경우 등전 말리심을 한번 같이 봐주시면요. 이 창과 등불, 이게 대조가 됩니다. 내용이 대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 외와 앞전, 이게 바깥과 전이라는 그런 상황이 대조가 되고요. 삼경의
상경이라는 건 한밤중을 얘기합니다. 이거 시간적인 거죠. 근데 말리는 뭐예요? 거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시간과 거리가 내용상으로 이렇게 상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과 등, 박곽과 시간의 전, 삼경과 말리, 우와 심이 형식적으로도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완벽한 대꾸를 이루기 때문에 채치원이 한시, 그것도 문장가로 정말 인정받는 이유가 이런 한시를 굉장히 아름답게 썼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어도 이 짧은 이 오원절구의 한시에서 고통스럽고 쓸쓸하고 괴로운 그런 화자의 심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구에서는 자기가 내가 이렇게 창작을 하는 동기에 대해서 밝히고요. 나 진짜 외롭거든. 이렇게 2구에서 소외감을 이렇게 전개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자신의 그런 외로움을 심화를 시키고 이 말리심이라는 이 마지막 요 단어를 통해서 이 한시를 완결짓고 있어요. 그래서 한시의 기승 정결이 굉장히 아름답게 완성도 있게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까지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